안녕하세요. 한솔병원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몸에 평소에 없었던 혹이 만져지거나 특정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혹시라도 큰 병은 아닐까 하고 걱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탈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신 이철승 부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솔병원 부원장 이철승입니다. 네, 오늘 탈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탈장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탈장은 무엇이고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탈장은 정확하게 근육이나 그런 복벽, 튼튼한 부위가 약해져서 결손 부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 약해진 결손 부위를 통해서 배 안에 있어야 될 장기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튀어나온 상태로 교액이 되기도 하고 요거를 다 총칭해서 탈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살짝 무섭기도 하거든요. 멀쩡하던 복벽에 왜 구멍이 생기고 이게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선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네. 배꼽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완전히 다 닫혀야 되는데 닫혀지지 않고 그대로 벌려진 상태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배꼽 탈장이라고 하고요. 네.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훨씬 더 많은 사타구니 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타구니, 즉 서해부 탈장은 뭐냐면은 남자는 여자와 다르게 이 고안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 길에 작은 틈이 있는데 복부의 압력이랄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점점점 그 틈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술 부위가 약해져서 네. 잘 아물지 못하고 생기는 그런 절개 탈장,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선천적으로 다른 부위들이 좀 약해져서 벌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복부 탈장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크게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네. 그러면 이 탈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수술로서 보강을 해줘야 되고, 가장 수술의 기본적인 원칙은 약한 복벽을 메쉬라는 것을 써서 덧재주는 방식의 수술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크게 수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절개 탈장을 오픈해서 하는 수술법과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복강경 수술법이 있습니다. 오픈해서 하는 수술법은 직관적으로 이제 크게 열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재발의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복강경은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뚫어서 밑에서부터 덧대주는 방식으로 더 재발률도 낮고 통증도 적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에 더 발전을 해가지고 로봇 수술까지 생겨서 한솔병원에서도 다빈치 로봇 기계가 들어와서 정교하고 더 좋은 시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회복이라든지 수술 네. 부위의 이런 상처라든지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복강경 시야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는 더 화질이 좋기 때문에 네. 합병증 그리고 출혈의 발생 위험이 적다고 되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런 통증도 적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통증은 어느 정도이고 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꼽 탈장이나 네. 서해부 탈장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다음 날 퇴원합니다. 오. 하지만 복벽 탈장이 좀 심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그냥 2박 3일로 루틴으로 잡고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보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 이런 절개 탈장은 2박 3일, 배꼽 탈장이나 서해부 탈장은 그냥 하루 정도 24시간 이내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굉장히 많이 집도를 하시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수술이 어렵고 험했던 그 분들이 주로 기억이 남는데,
대학병원에서 3번인가 4번인가를 수술을 받았는데 탈장으로. 예, 재발성 복벽 탈장 환자였습니다. 네. 첫 수술은 무인공망 수술로 해서 일반 병원에서 재발을 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인공망을 넣었지만 오픈으로 위에다 덧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복강경으로 이전에 잘못된 그런 인공망을 잘 찾아내서 꿰매주고 밑에서 덧대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뭐 수술 자체는 간단했지만 이전의 수술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벽이 장과 유착이 굉장히 심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철승 부원장님과 함께 탈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탈장은 참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특히나 방치하시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있다 하시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탈장 수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의 그런 수술 실력들도 발전을 하면서 더 완벽해진 수술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단일 통로 로봇 수술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그 완성도 높은 수술에 대한 옵션도 생겼으니까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솔병원 이철승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